안녕하세요, 준비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GS 리테일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.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쓰시기에 지원 동기 쓰는 게 가장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의외로 쉽지만 많이 틀리는 항목이 있어요. 바로 그게 5번 항목입니다. 바로 정직함에 대해서 묻는 항목인데요. 사실 뭐 정직함에 대해서 내가 정직함을 어떤 유지한 사례를 쓰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질문지에 대한 해석을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흔히 말해 출제자죠. 출제자가 의도한 답변과 좀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5번 항목을 보시면은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사례에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죠. 여러분들 중에 한 거의 70% 이상은 어떤 사례를 쓰냐면 내가 양심을 지켜서 내가 어떤 실수한 거를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실수한 부분을 내가 직접 말을 하고 이 어떤 나의 정직함을 위에 상사로부터 또는 뭐 점장으로부터 사장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, 이런 사례를 많이 쓰세요. 가령 여러분들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뭐 캐셔 업무를 했어요. 그래서 어떤 계산 실수가 발생이 되었고 내가 이거를 말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말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대한 어떤 신뢰도 지키고 또 담당 점장으로부터 나의 정직함을 칭찬받아서 인정을 받았다, 뭐 이런 스토리라인을 쓰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계산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? 결국에는 걸려요. 고객이 바보가 아닌 이상. 결국 내가 정직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정직한 행동이긴 당연히 맞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거든요.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.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걸 말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고객이 와서 클레임을 걸던가 뭐 CCTV 확인을 하면 결국에는 다 들통나겠죠. 그쵸?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장이라고 한다면 계산대에서 그런 실수를 한 직원을 신뢰를 할까요? 그 친구가 뭐 사실대로 말하니까 착하다, 정직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은 해줄 수 있죠. 다만 이 친구가 또 계산 실수를 하면 어쩌지? 이 친구 약간 덤벙거리는 것 같네? 좀 유심히 봐야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이 내가 그 계산 실수한 부분을 되게 높게 사서 나를 뭐 되게 정직한 뭐 직원으로 보고 더 관계가 돈독해졌다, 뭔가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쓰시는 이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로입니다. 왜냐하면 현실감이 떨어져요. 그건 드라마에서나 뭐 가능할 일인 것 같아요. 실제로는 내가 돈 계산 잘못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혹시 얘 또 나중에도 실수하는 거 아닐까 하고 유심히 보게 되겠죠. 더 집중해서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정을 받았다, 정직함을 뭐 인정받고 더 뭔가 사장이 나에 대한 어떤 대우를 잘해줬다, 이런 스토리는 사실 뻥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이 5번 항목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너무 정직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정직한 사례를 쓰긴 하지만 앞에 어떤 게 붙었죠?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입니다. 즉 뭐냐면 내가 정직함을 지키긴 지켰는데 이 정직함을 지킴으로써 내가 손해보는 일이 발생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나의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 겁니다. 부당이익을 챙기는 거, 물론 내가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지만 양심을 지켜서 챙기지 않은 거,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부당이익을 챙기냐 마냐는 흔히 말해서 안 챙겼을 때 그냥 0인 거잖아요. 그쵸? 근데 이 항목에서는 내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. 마이너스 뭐 10이라든지. 근데 내가 마이너스 10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직함을 지킨 이유가 뭐냐를 써야 되는 거죠. 나의 정직함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뭐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고객이 어떤 물건을 이제 주문을 해서 여러분은 발주를 넣었죠. 그래서 물건이 도착을 했어요. 고객이 주문한 제품은 뭐 B 등급의 상품인데 A 등급의 상품이 온 거죠. 자, 그러면 나는 배송업 이제 해주시는 분한테 물건 잘못 왔어요 하고 교환을 하면 되겠지만
그리고 이제 이걸 말을 안 했을 때 결국 걸리겠지만 안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자, 내가 B 등급을 주문을 했는데 A 등급이 왔다. 그러면 고객한테 내가 이제 뭐 단골 고객이라고 한다면 고객님 뭐 자주 주문해 주셔서 이번에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저희가 보내드려요. 자주 이용해 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고객 어떤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, 또 뭐 그걸 오히려 다시 뭐 B 등급을 발주를 넣어서 A 등급을 나중에 팔을 수도 있겠죠. 어쨌든 뭐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A 등급을 주문했는데 B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걸 배송해 주신 분이 이걸 이제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원상복귀를 시켰어요. 이거 잘못 왔습니다. 바꿔다 주세요. 해서 A 등급을 반품하고 다시 B 등급을 받았다. 그럼 나한테 손해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? 발생이 됩니다. 뭐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죠. 고객은 가령 수요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이 어떤 다시 반품하고 다시 받는 어떤 그 기간 때문에 고객이 금요일날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고객은 거기에서 이 쇼핑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. 그리고 딱 그 날짜에 필요해서 주문한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고객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라고 할 수도 있고, 그냥 그럼 취소해 주세요. 필요 없습니다. 라고 할 수 있겠죠. 즉 나는 금전적인 손해 또는 고객에 대한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함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런 사례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항목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손해를 보셔야 돼요.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자기소개서 그 5번 항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봐요. 손해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마치 그거를 굉장히 포장해서 엄청난 어떤 내가 도덕심을 가진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하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읽었을 때. 약간 좀 이거 MSG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고, 그러다 보면 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5번 항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좀 놓치는 게 있어요. 정직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정직함을 지킨 사례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이 정직함에 대한 어떤 나의 가치관, 개념을 좀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뭐 대부분의 어떤 정직함을 지킨 사례들이 사소한 거겠죠. 그러면 거기에 대해 뒤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나는 정직이라는 게 어떤 횡령이라든지 뭐 10억 횡령할래? 이런 어떤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하냐 아니냐 이런 걸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뭐 4,000원짜리 커피 한 잔 정도는 그냥 마실 수 있지 않냐, 뭐 이렇게 뭐 좀 사먹고 마치 접대비 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작은 것들, 이런 작은 것들을 내가 어기지 않는 것. 그래서 정직함이라는 거는 어떤 큰 범죄를 내가 저지르지 않는 그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규율과 법칙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, 어기지 않는 것.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. 그래서 뭐 작은 틈이 나중에 큰 댐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정직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부터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.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정직함에 대한 어떤 개념을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에 맞춰서 마지막에 작성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신 자소서보다는 좋은 퀄리티의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5번 항목 굉장히 이제 쉬운 항목이죠. 5번 항목 굉장히 쉬운데 그 포인트,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GS 리테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다른 이제 회사 자소서 중에서도 그런 포인트를 놓쳐서 잘못 이제 방향을 잡고 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뽑아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다음 시간에도 또 취업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, 자소서 쓰는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